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복합금융 상품에 관한 것들인데요. 설명 자료도 있고 또 관련 글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복합금융 상품이 뭐다 이런 정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고 또 이게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 특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이 복합 금융 상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여러 금융 성격이 하나로 합쳐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성격도 있고 또 자본, 뭐 주식 같은 거죠. 그런 성격도 있고 어떨 때는 파생 상품까지 결합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전환사채, 그 CB라고 하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또 전환상환 우선주, ICPS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아, 전환사채 CB. 이거는 이제 채권처럼 이자를 받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거군요. 그럼 안정적인 이자도 챙기고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서 더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는요, 조금 다른데 채권은 채권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새로 발행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신주 인수권인데요. 그게 부여된 형태입니다. 아, 권리가 따로 붙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죠. CB랑은 다른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전환상환, 우선주, ICPS는 이름부터 다 복잡한데 이건 뭐 우선주 배당도 있고 상환 요구 권리도 있고 또 보통주 전환 권리까지 다 섞여 있는 건가 보네요. 와, 이건 뭐랄까 투자자 보호 장치랑 성장 참여 기회를 그냥 동시에 다 주는 셈인데요. 그렇죠. RCPS는 특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보면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뭐 지분 희석 같은 걸 조절할 기회도 되고요. 투자자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막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이걸 회계장부에는 대체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회계 처리가 좀 독특하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채 요소하고 자본 요소를 분리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분리요? 하나의 상품인데 그걸 나눈다고요? 네. 전체 발행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일반 사채처럼 그러니까 부채 부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그걸 부채로 기록하고요. 그 나머지를 자본, 예를 들면 전환권의 가치 같은 걸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품은 하나인데 장부에는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딱 나눠서 적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그 상품 안에 포함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같은 옵션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내재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만약에 원래 계약, 그러니까 채권 계약의 경제적 특성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파생 상품으로 분리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해지죠? 네,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 상환 가능성, 그러니까 부채 성격으로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도 만약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즉 자본 성격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안전 마진과 대박의 기회를 동시에 잡는 거네요.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뭐 높은 이자를 주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지분 이석을 좀 최소화하는데 유리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국제회계 기준, KIFRS 같은 기준에서는 이런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명확하게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사의 재무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복잡해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부채와 자본, 또 어떨 땐 파생상품 성격까지 결합된 금융상품이고요. 회계적으로는 각 요소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발행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어떤 유연성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상품들은 본질적으로 부채와 자본의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네, 그쵸.
딱 부채다, 딱 자본이다 하기 애매한.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상품에 투자하거나 혹은 이런 상품을 발행한 기업을 분석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에 찍힌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 숫자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진짜 위험, 그리고 잠재적인 보상은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건 단순한 부채 분석이나 주식 분석과는 분명 다른 관점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장부상 분리된 숫자 너머의 실질적인 가치와 위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오늘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탐구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흥미로운 금융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